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을 좀 여쭤볼 건데요. 좀 헷갈리는 두 단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손해배상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반인 분들도. 손해배상은 크게 채무불이행인 경우하고 불법행위인 경우로 나눕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계약을 위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계약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좀 포인트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겁니다. 예컨대 타인 소유 토지 외에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게 뭐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뭐 어떤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성공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사기로 1억 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럴 때는 너가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원을 가져갔고 나는 그 손해를 봤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너가 고의로 내 돈을 편취, 이렇게 사기쳐 갔기 때문에 그 손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보다 자기가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헷갈리는 용어였던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서요. 감사드립니다. 저 다음 질문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를 동시에 하면 효과가 크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데 만약에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를 받게 되면 오히려 좀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자문을 드릴 때 많이들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형사고소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하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가 꽤 크다. 예컨대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한 1억 원이 넘어간다 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죠.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꼭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고,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무고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좀 법리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꼭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하나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압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사실은 형사고소하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무고죄가 이게 사실은 이슈가 많아서 이 부분이 혹여라도 좀 잘못 판단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고죄로 되면은 오히려 좀 이런 부분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간단하게 그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도록 신고하는 겁니다.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식이 중요해요. 정말 알고 보니까 잘못된 사실이었는데 자기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